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하루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리뉴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마지막 시간 12강으로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인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4단원의 세 번째 시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사회적 소수자. 여기서 소수자는 여러분이 다른 말로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자와 동일한 표현이고요. 소수자의 의미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고 있으며 어떤 특징?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장애인, 이주, 외국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 여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외국 노동자, 그리고 여성, 남성에 비해서는 약자지요. 비정규직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소수자도 포함되어지지요. 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로는 장애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동의 어려움이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구타나 감금, 끔찍하죠. 방임 등의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소통 문제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우는 낮아요. 또는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편견이나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 법과 제도의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맞죠? 왜 어떤 편견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사회적 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자는 이럴 거야, 약자는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야 됩니까? 정부가 지속적인 인권 교육, 지금도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배우는 인권 교육이 일어나고 있죠. 의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법률들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들이 있어요. 또는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 그런 고용에 관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인 보호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보완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지 해결 방안을 알아봤으면 두 번째는 청소년 노동권의 침해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요즘 많이 알바하지요. 이런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성인이 보장받는 노동 조건과 똑같이 보장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성인보다는 적을 거야. 노동 조건이 조금 낮을 거야. 왜냐면 어리잖아.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성인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권 침해 사례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8,000원 정도의 지금 최저임금이 그거 되어 있죠. 기준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임금이 아니라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체불 등이 있다. 그리고 사고로 다쳤을 때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장시간의 야간 근무 이런 근무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시 문제점은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고용주는 준법 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이 일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을요 보장해야 합니다. 맞죠? 청소년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일 뭐 해야 돼요? 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시 어디로 신고해야 돼요? 고용노동부. 그리고요, 적법한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치 않는 초과 근무 요구 시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어떤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청소년 노동 구제 절차 등의 제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에 이제 발표했던 청소년 알바 10개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만 15세 이상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고 청소년이 알바를 할 시에는 부모의 동의서와 증명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요, 성인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바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원래 성인들은 하루에 8시간.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했을 때 50% 가산금을 받아요. 이건 누구나 성인도 동일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받아 한 시간에 그러면 얼마를 받는 거야? 1,500원의 가산금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등등 10개 정도의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6가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계의 인권 문제 심각하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역별로 인권 보장 수준이 차이가 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봅시다. 아동 노동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성차별 문제, 빈곤 문제, 그리고 뭐가 있어 또?
인종차별 문제 심각하죠. 아동노동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아동 중 상당수가 힘든 노동에 내몰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에는요, 전 세계 1억 3,400만 명의 아동 노동 인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구의 3배죠. 조금씩 감소 추세이나 수많은 아동들이 농장이나 광산이나 공장 등에 착취를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국민 체계 유지나 정통적인 관습 유지 등의 이유로 국민의 자유권이나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들을 탄압한다. 여기 나오네요. 인종차별, 종교 박해, 독재 국가에서 인권 유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막 심지어 막 제도를 만들어서 막 인종차별을 하고요. 특히 크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흑인차별 또는요 2차 대전의 나치에 의한 유태인 차별, 이런 인종차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차별, 종교나 관습, 사회구조와 편견 등을 이유로 임금 격차나 고용 및 승진, 교육 수준이나 정치 참여 기회 등에서 남녀 차별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여성 차별, 남자 후견인 제도 말하는 거죠. 마흠난 제도. 뭐예요? 여성들이 외출할 시에는 꼭 남성이랑 함께 외출하게 하는 여성차별 제도. 또는 매매혼. 결혼하는데 돈을 받고 파는 것 같은 느낌. 돈을 남자 쪽에서 주면 여자 쪽이 받고 여자를 결혼시키는 이런 매매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빈곤 문제.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활환경, 교육, 직업 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왜요?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한 기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연환경으로 인해서나 기술이 없어서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빈곤 문제들도 많이 잇따르고 있죠. 그리고 기타로는 여기 나왔던 기아, 그리고 난민, 본인이 살아갈 나라를 잃은 거죠.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굶어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굶어 죽는 기아,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수많은 인권 문제가 여전히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국내에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온 것들은 이제 세계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였죠.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맞죠? 자국민의 인권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 시민 차원에서 노력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 동시에도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제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개발국가뿐만 아니라 국가가 한국과 한국가가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이제 이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UN, NGO 단체들,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인 여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법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쏙쏙 2에 더하기 아래에 다양한 인권 지수에 대해서 나오지요. 인권 지수는 한마디로 뭐냐면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국제사회에 발생하는 인권 문제들을 내 개인적으로는 이래 주관적인 그런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통계할 수 있는 숫자로 통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을 인권 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세계 기아 지수, 성격차 지수, 언론 자유 지수, 민주주의 지수, 노동 권리 지수, 자유 지수, 개발 지수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지수들 통계 자료들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단원 마지막으로 오늘 12강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12강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봅시다.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계 인권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오늘 12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마인드맵을 꼭 정리해보시면서 개념 정리 완료하시고 뒤에 소탁 테스트 풀이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준 쪽지시험 계속해서 풀이하시면서 쪽지시험에 있는 개념들만 모두 정리되어진다면 여러분 96점은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업 마치고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개념 한번 쭉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